새 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추락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에게 줄곧 호의적이었던 지지층에서조차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위기를 선한 인품으로 위기를 뚫고 나올 수 있다. 기대를 밝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자, 이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30%가 뭐 조사상으로 무너졌는데 변호사님도 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컸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가 아마 컸을 걸로 보는데요. 예, 뭐 상당히 걱정스럽죠. 아, 예. 하지만은 조만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80일 넘긴 시점인데 아직은 초반 아닙니까? 네. 좋아질 겁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기대해 보자. 예. 자, 기대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제 또 뭔가 또 터졌어요. 휴가를 가셨는데 예. 건진법사 이 사람 무속인 이권 개입도 있고요. 간접공사 논란까지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렇다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역시 우려스럽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또 휴가 중이기도 하고 예. 휴가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뭐 어떤 걸 좀 해야 됩니까? 인적 쇄신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보십니까? 그런 것도 일부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좀 전에 근본 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인품은 훌륭합니다만은 네. 훌륭한 부분 밑에서 여유 있게 잘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인품의 점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은 사회 갈등 구조에 대한 감수성이 좀 약합니다. 갈등을 못 겪어봐가지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 되고 있고 예. 또 그래서 국민의 많은 불만을 안고 사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한국 사회가 예.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습니다. 예. 이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 구조가 워낙 강고해서 이 기득권 독점 구조에 의한 이익 독점이 심각한 현상인데 이것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말씀 주십시오. 대학 입시, 수시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대학 입시 수시 제도에서 예. 이 기득권자의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변개되어 왔죠. 그리고 공무원 채용이나 그런 것들이 공정한 채용의 과정을 무시하고 예. 특채 제도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버렸죠. 예. 이런 것들을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고쳐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만 해도 국민들은 많은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고 또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인사 문제, 거기에 국민의 감동을 주지 못한 인사인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 윤 대통령도 반성 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예.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예. 좀 인사 관련된 부분 휴가 예. 다녀오신 후에 조금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좀 필요하다. 예컨대 대국민 어떤 회견이라든지 그 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관여할 시골에 바가. 사는 사람이 네. 그런 것까지 네. 농어촌으로 충정심에서 말씀드리는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예. 어떤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을 과감하게 좀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채용이라든지 정시 채용이라든지 이게 예.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요인으로 이 공정 부분도 있지만 뭐 소통 이런 것도 좀 얘기가 좀 됐었는데 지금 보면 소통 부분도 조금 예컨대 최근에 그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그 부분도 보면 좀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교육부 장관이 임의로 발표하신 자기 거 혼자 아닙니까? 했다고 해? 그것이 그 대통령실의 그 조율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 그렇게 만약에 교육부 독단적으로 이렇게 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 여러 또 국민들 다양한 분들이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렇죠. 조금 그렇죠. 저는 이제 이분이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하자에도 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되었으면은 좀 더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즉흥적이고 좀 믿음지 못한 면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좀 철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믿음지 못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그 장관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나 교육부 장관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장관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를 좀 보면 또 신 변호사님은 또 예전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지지를 하셨던 그런 이력들이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좀 불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운이 없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죠. 국제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공급망 어떤 교란이라든지 그런 어떤 면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닥쳐왔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또 당 내부는 분란에 빠지고 또 지금 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맡고 있는 기관장이나 국책기관에서 어떤 파행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언론 환경도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악재가 쌓인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차차 이런 것들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질 것이다. 자, 이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이렇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도 저 같은 사람이 언급하기는 좀 그래도 않은데요. 말씀 많이 하셔도 됩니다. 권 대표가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했지요. 그분의 욕심이 조금 앞섰던 것이 아닌가. 이준석 당대표 징계 시점에서 좀 그런 것이 작용해서 무리한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원내 대표직에 관해서는 국힘당 내부 논의에 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부주의했던 어쨌든 그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던 게 좀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죠? 구급 공무원 청와대 대통령실의 구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같은 것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영어로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로 해주십시오. 카타스트로픽 하는 명예 가장 제가 모르는 영어 같은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영어가 좀 짧아서. 가장 상급의 잘못을 우리가 아주 나쁜 재앙이다, 잘못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대통령이 보낸 문자를
기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이 공개를 하고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범보수 벌써 이게 여론조사 하는 게 참 맞는지 모르겠는데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자꾸 이런 걸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장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제가 한 장관을 위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하자면은 이 법무장관이 그 대립과 갈등 구조 속에 완전히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법무장관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미래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민법이 1960년 1월 1일 날 시행됐습니다. 아직까지 전면 개정된 게 없죠. 4.19, 5.16 혁명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네. 이승만 정권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약간의 어떤 개정 그런 걸 해서 지금까지 지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누더기 입법입니다. 그렇죠. 이것의 소임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법무장관으로서 민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와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법무장관의 모습입니다. 대립하지 이런 말고. 모습이 지금 현재는 이 한동훈 장관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합니다. 서운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다음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오르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지율 오르면 저도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출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평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